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또다시 일선 학교 교실에 빗장이 걸리게 됐습니다. 2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과밀학급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3분의 2까지만 출석하는 조치가 취해진 건데요. 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 860명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는 아예 조기 방학을 선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새 학기에는 과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부디 올겨울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일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주말 영향으로 5,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지 이번 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온라인으로 권역별 새해 시정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선거법을 의식해 예년보다 일찍 진행하는 일정인데요. 원도심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수도권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1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TF를 구성했습니다. 김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지역 종교시설 500여 곳에 방역물품 구입비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주말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확진자 수는 줄었는데요. 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18명입니다. 사망자는 54명으로 치명률은 0.84%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375명 증가했습니다. 주말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18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인 60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평구의 한 사업체와 계양구의 군부대는 집단 감염으로 새롭게 분류됐으며 코호트 격리 중인 계양구의 의료기관에서는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집단 감염지인 미추홀구의 교회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88명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2,000명대를 넘어서던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부터 다시 1,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15로 전전주에 1.23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아직은 확산세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1.13, 비수도권은 1.20이었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률 증가로 인해 70에서 80대 이상 연령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차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 미접종 확진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91%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연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역사회 곳곳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골목길 지역 경제는 다시 한번 생존 위기에 몰렸는데요. 네, 연말 사적 모임을 미루고 가정 안팎에서는 방역수칙 꼭 지키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부천시의회 공식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등 행정에서도 한 해를 매듭짓고 또 다가올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천시에서는 새해 시정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네, 예전보다 조금 이른 느낌도 있긴 한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화 기자, 부천시가 내년도 시정 설명회를 시작한 거죠? 네, 부천시 시정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선거법을 염두해 다음 달 초까지는 시정설명회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다소 빠르게 설명회가 열린 건데요.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먼저 20일 대산동과 신곡동을 시작으로 범안동과 소사본동, 상동과 중동 등 차례로 각 지역별 내년 시정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듣는 일정입니다. 민선 7기 부천시는 내년 시정 목표를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부천으로 정했습니다.
부천 전체로 봤을 때 시민의 33%가 부천의 과제 가운데 주차난, 그러니까 주차장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공유나 마을 주차장처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나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주차난 하면은 또 원도심 지역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대면 지역이 부천의 대표적인 옛도심인 대산동이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언급됐습니까? 네, 주민 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이 주차난 쓰레기 문제, 도로 정비에 대한 지역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산동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과거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원도심 공영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는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 문제, 신청사 또 권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이 많이 깨끗해졌지만 오래된 이 원도심 특성상 도시재생 번역이 아닌 그 외 지역에서는 도로 정비나 확장, 또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이 됐죠. 광역동 체제에 대한 불편함도 지적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이 동사무소에 이제 접근성 문제, 민원 불편 사항을 이제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광역동이 이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한 책인데 이제 접근성 문제에서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자, 시정 설명회 주요 내용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정 설명회를 통해 대장 신도시를 주축으로 역곡 공공주택 사업, 또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 등 5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부천 문화 콘텐츠 분야, 웹툰 창작이나 메타버스 등을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터의 기회의 문을 열겠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내년 6월에 부천 아트센터 완공을 시작으로 부천 삼정동 아트벙커 문화재생 3단계 사업, 또 작동 군부대 부지 창의예술센터 조성 등도 주력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또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올해보다 더 넓어질 부천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계획들도 내놓았습니다. 20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24일까지 하루에 2지역씩 시정 설명회가 열립니다. 거주 지역별로 일정 확인하시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감염병 전문 병원인데요. 인천의 수건 중 하나가 바로 감염병 전문 병원 유치죠. 자, 공항과 항만 등 한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이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 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천시가 감염병 전문 병원 유치를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도권 내에 감염병 전문 병원 1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1개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TF팀은 사업계획서 총괄 검토와 타시도 공모 의료기관 비교 분석 등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종교시설 지원입니다. 김포시가 지역 종교시설 500여 곳에 방역물품 구입비 7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김포시는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 편성 때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3억 7,500만 원을 포함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도 비영리법인이라 손실 인정이 어려워 각종 지원에서 빠졌던 상황을 반영한 건데요.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종교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의회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광현 김포시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김포시의 위기 청소년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김포시 인구 50만 명 중에 청소년 기본법상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8만 1,066명입니다. 평균 연령이 낮은 김포시는
청소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위기 가정, 위기 청소년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과에 의하면 2020년 187건, 2021년 현재까지 234건의 가출 신고 건수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김포시 자살 통계 자료에 의하면 김포시 10대, 20대 아직 꿈을 펼치지 못한 귀한 생명 15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김포시에서는 현재 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정리회가 시작하기 전 본 의원은 김포 청소년재단의 이동쉼터 아웃리치 현장인 고천과 구례동을 이틀에 걸쳐 방문을 하고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요. 고천읍에서는 이제 행정복지센터 광장, 구례동은 구례역 광장에 이동쉼터 더심 45인승 버스를 주차하고 아웃리치를 하였는데 이동쉼터에서는 거리 지원 사업, 상담 정서 지원 사업, 자원 연계 지원 사업, 학교 연계 사업, 응급 지원 및 온라인 사업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노래방, 무인 룸카페, 만화카페, 편의점, 유흥가 등의 기취약 지점의 현판 시범 사업과 공원이나 취약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확인된 장소를 지도에 등록하여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매핑 작업과 김포 출신 대학생 선배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거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설문조사를 하면서 늦은 밤까지 김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상담 정서 지원 사업 861건, 거점 지역 특성조사 1,095명, 생활보호 지원 사업 13,179건 등 늘어나고 있는 김포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동쉼터가 짧은 시간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포시에서 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김포시는 고정형 쉼터가 없는데요. 시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위기 긴급 연계 청소년 발생 시 문제점 해결 방안이 매우 시급합니다. 김포시의 경우 고정쉼터의 부재로 부천, 인천, 고양을 우선 연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계 거부 시 청소년 보호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연계할 쉼터 입수가 진행되어도 학교 등하교 문제 등 부가적 문제가 발생됩니다. 관내 그룹 홈 등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김포시 내 고정쉼터가 빠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이동쉼터는 45인승 대형버스 한 대로 김포시 14개 읍면동 중에서 고천읍, 사호동, 구례동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학생 인원 수와 김포의 지형적인 특성상 추가적인 이동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 연계 발생 시 찾아가는 청소년 소규모 상담 진행 및 추가 거점 선호 지역의 쉼터 사업 병행 추진을 위해서 기동성이 있는 차량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보조사업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추가적인 인력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로 하는 이제 상담 인력으로 쉼터의 특성상 거리 배회, 가출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업무를 추진하며 잦은 상담사 변경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 특성상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업무로 경무는 높고 고용은 안정성은 낮아서 공무직 전환 등 고용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김포시의 위기입니다. 청소년이 병들면 김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는 가정,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김포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인력 지원, 더 나아가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 개발과 빠른 실천이 절실합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오광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